이 조민 씨를 응원하는 쪽에서는요, 부산대 이번 결정은 정치적이다, 조민에게 잔인하다, 이런 격앙된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부산대학교는 좋은 국민을 배출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썩어 빠진 검찰과 사법부의 눈치 보는 국민을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한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현직 민주당 의원으로는 김영민 의원이 잔인하고 불공정한 세상이다, 조민을 응원한다고 했고,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취소에 반발을 했는데, 김종욱 교수님,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좀 김 교수님 통해서 알고 싶어서, 실제로 퍼센트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조민 씨를 감싸고 옹호하는 목소리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의 논의가 이제 시작된 거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계속 진행되어 온 내용입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 소위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서 검찰을 공격하게 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조국 전 장관 이 재판 결과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소위 정당이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 근데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에 소환하지 않고 기소했다. 예를 들면 이건 저로 좋은 사례가 아닌 거죠. 소환해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했죠. 이건 뭐냐면 검찰 스스로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스스로 자기들이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메머드급 수사 인력들을 배치했죠. 제가 볼 때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을 했다라,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검찰이 소위 상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과도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강해요.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 판단과 무관하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내부의 몇 대 몇이에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개혁이 안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다. 이런 정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이미 아시지만 의원들 내부에서도 검언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양분돼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엇갈린다. 네, 좀 예.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어떤 혁신과 개혁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몇 대 몇이 나오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게 검찰에서 최초에 기소를 할 때 검찰이 사전에 무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내부 첩보를 수집해서 예. 가지고 있다가 전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 그러면 아까 지금 황희석 의원 얘기한 무슨 쿠데타니 이런저런 검찰에 대한 비난이 그나마 어떤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예.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하기 2달 전에 신문을 한번 제발 좀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2달 동안에 조국 장관 일가의 비리, 범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됐어요. 매일 보면 심지어는 그때 민주당 의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몇십만 건이 보도가 됐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한 유형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거가 어느 정도 적시된 상태로 이게 매일 보도가 나왔다면 이걸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게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그걸 수사를 해서 예. 기소를 했고 법정에서 2년, 3년씩 충분하게 재판을 해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증거 다 제출받은 상태에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 수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수사 개시가 무슨 포괄적으로 이루어졌고 검찰 수사가 불순하게 이루어졌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통용이 돼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대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그것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전 지사도 대선 후보 시절에 저런 말을 했었는데 황희두 전 대변인은 그러면 이제 김건희 논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런 얘기를 오늘 또 다시 맞받아쳤어요. 허은하 대변인은 수험생 부모님께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했고, 김근식 실장은 만학도 의사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네. 결국은 공정과 상식이라면 김건희 씨 잣대도 똑같아야 된다. 뭐 이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참 이게 검찰이 자초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항상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항상 외치는데 실제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치권 관련한 수사를 보면 그러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정권에 따라서 부침이 있는 것 같고, 항상 그 반대편에서는 검찰 개혁을 해라라고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관련 사건들이 뭐 지금도 끝나지는 않았죠. 종결되지는 않았죠. 뭐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종결을 지금 곧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소환을 했지만 대선 기간에 대선 끝나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뭐 검찰에서 부르지는 않았고, 뭐 아마 이게 뭐 꼭 처벌이 될까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 씨의 어떠한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좀 명백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아까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뭐 저도 그 조국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검찰이 너무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초반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의 시작은 그 사모펀드 사건이었어요. 사모펀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이 당시 검찰총장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모펀드와 관련된 사람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자기 의견도 냈었다고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 난 것은 사모펀드에 대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과잉 수사가 아니었나라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김종욱 교수님 말씀처럼 사법부에 대한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조민 씨 사례를 보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런 와중에요, 오늘 민주당이 정당 혁신안 하나를 내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라면 대본이 없어도 프롬프터가 없어도 국민께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자세도 검증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도리도리와 같은 불안한 시선 처리와 화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게 보니까 4차 정치개혁 혁신안으로 발표한 건데, 프롬프터 보는 것도 일단 없어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른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도리도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윤석열 당선이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0.73%포인트의 저주라고 할까요? 그 민주당의 뭐 쇄신이나 어떤 개혁의 어떤 바람이 불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주장을 그냥 그대로 가고 여야 간의 정쟁도 계속해야 하겠다, 이런 논리로 좀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혹시 뭐 여야 간의 그 의원들끼리 논쟁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혁신안이라는 공식 문서 그리고 공식 발표에서 도리도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명백하게 대통령 당선인을 조롱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그 마음가짐이 앞으로 그 민주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까 우리가 그 논의했던 그 조국 그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 앵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물어봤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 때 최강욱 의원이 1차 경선을 통과합니다.
10%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김용민, 김의겸, 황운하 이런 분들이 아마 그 포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분들이 10% 이상 세력을 키워가고 저런 도리도리 같은 저런 그 뭐 노골적인 그 조소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다면은 대체로 민주당의 상당수는 새로운 그 쇄신과 개혁의 길로 가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정쟁을 계속하고 지금 이대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우리 많은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이 뭐 도리도리나 앞에 있는 프롬프터 보지 않는 게 뭐 정치 혁신한 얘기했는데 스피치 능력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저게 윤당선인 조롱이 된다고 생각 못했다는데 혁신안 어떻게 보셨어요? 저건 제가 볼 때 혁신안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저게 들어갈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저게 뭐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혁신안은 뭐냐면 그 오랜 동안 왜 국민들이 정권 심판 여론이 높았는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만큼의 신뢰를 얻지 못했는가? 예. 조국 전 장관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예를 들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당원들과 민주당이란 정당이 국민 여론에게 호소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는 게 혁신 아닌 거고요. 그걸 혁신안을 따라가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세와 관련된 것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교육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저렇게 제기하면 남들이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좋게 볼 하등의 이유는 없겠죠. 혁신안 얘기까지 오늘 오후에 있었던 민주당의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